테슬라가 자사 급속 충전 네트워크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에도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충전 편의성을 개선해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충전 표준 규격을 주도하겠다는 장기 전략 차원인데요. 그래서 작년 말부터 국내에서도 타사 전기차를 슈퍼차저에 충전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점들이 있어서 국산 전기차주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까요? 이거 제가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. 이게 예를 들면 일단 작년에 NACS 북아메리카 충전 시스템에 맞는 커넥터를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근데 현대차는 CSS의 그 충전 커넥터를 충전 단자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. 네네네. 테슬라가 슈퍼차저를 모든 전기차한테 다 개방을 했어요. 근데 GM도 협약을 맺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현대차도 협약을 맺었는데 슈퍼차저에 커넥터를 하나 더 꽂으면 그 현대차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데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나 봐요. 문제는 그 테슬라는 운전석 쪽에 충전 단자가 있다는 거야. 근데 현대차는 조수석 쪽 뒤쪽에 있다는 거지. 그런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네. 이 충전 케이블이 딱 맞게, 네. 그러니까 테슬라 자기 차량에 차종에만 맞게 맞게? 짧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, 얘가. 앞에서 왼쪽에 바로 네, 꽂을 바로 수 꽂을 수 있게. 있게. 주차하면 꽂을 수 있는 음, 거야. 음. 예를 들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반대쪽에 있으니까 얘가 안전해 간다는 거야. 그러면 충전 단자를 옆에 충전기를 가져와서 꽂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꽂아야 되는 거예요? 주차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, 주차를. 네. 그러니까 사실상 대각선으로 꽂는 거잖아요. 그렇지, 옆에 네. 충전 단자를 가서 네. 꽂아야 네. 된다는 거지. 그러면 다른 차가 여기서 충전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칸을 두 칸 차지하는 네, 거야. 네. 근데 그게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뭐 충전하려는 차량이 몰리고 그러면 그 비효율적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고, 그다음에 니로나 뭐 이런 거는 또 앞쪽에 충전기가 있대요. 니로. 니로나 뭐 이런 거는. 근데 기아의 니로. 네. 그러면 앞으로 전면 주차해서 꽂으면 되잖아. 근데 그게 정 가운데 있으니까 옆으로 살짝 밀려서 있대. 근데 얘도 안 맞다는 거야. 말은 타 브랜드에 개방을 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뭐 이제 효율적이잖아요.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, 이제.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충전 케이블을 좀 더 긴 걸로 교체를 하게 되겠지만 당장 불편하다는 거죠, 당장. 그쵸.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. 충전기 때문에 테슬라 차 살 수밖에 없네요. 그렇게 된다는 거지. 충전기 때문에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지.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걸 알고 슈퍼차저를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만들어 팔 때 현대차에서 충전소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얘기를 했었거든요.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지. 그쵸.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는 건 잘 된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케이블 좀 긴 걸로 다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, 그죠? 원장님, 어제 테슬라 주가가 대규모 인원 감축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요. 전 세계 인력 10%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테슬라 주가가 5.5% 급락을 했습니다. 인원 감축을 한다고 나오면 주가가 고정 비용에 절감이 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원장님? 전 세계 테슬라 인원이 14만 명쯤 되나 봐요. 그 중에 10%니까 이제 14,000명 정도 네. 한다고 하는데,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정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기대감에 회사 수익은 좋아질 것 같고요. 근데 그 발표 즉시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, 하루 이틀, 2, 3일 뒤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주가가 내렸다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, 네. 어제 주가가 내린 건 다른 이유였어요. 사이버 트럭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. 이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내린 거고요. 지난 14일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구매자들한테 배송 지원하겠다고 안내도 보내고 그랬나 봐요. 카카오톡도 보내고 그랬대요. X로 보냈나? 어쨌든 네. 그런 것 같은데, 소셜미디어에 테슬라 가속 페달 문제로 최소 7일간 사이버 트럭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 2 개발 핵심 담당 인원이 사퇴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테슬라는 이제 지난 18년 동안 일했던 엔지니어 두류 바글리노가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사람이 이제 동력 발생 장치인 파워트레인하고 에너지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고요. 테슬라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이고 낙관적인 웨드 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가
핵심 인력이 빠져나갔다면 이거는 좀 좋은 조짐은 아니다. 이렇게 걱정스럽게 염려를 했고요. 네. 더 나가서 댄 아이브는 드류가 모델 2 비전의 핵심 인물이었다면서 여기에 테슬라를 했다면 모델 2 자체가 먹구름이 두려워졌다고 전망하기도 했거든요. 근데 또 뭐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모델 2는 이제 테슬라가 내년 말에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사실 결국은 테슬라 지금 담아도 될까? 라는 게 가장 궁금한 점일 텐데요.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? 계속 하락할까요? 일단은 이제 상반기까지 실적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하반기는 뭐 회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럴 것 같고, 이제 문제는 25,000달러짜리 모델 2, 이게 출시가 좀 가시화돼야 되는데, 가시화된다는 게 출시 가능성이 점점 당겨지고 구체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네. 그렇게 됐다면 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이유는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짜리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많겠습니까? 아니면 4만 달러 이상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. 2만 달러에서. 당연하죠. 대다수의 사람들은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짜리 차를 그렇죠. 운행하는 사람들이 네. 많고요. 2만 달러, 4만 달러짜리 전기차가 나온다면 테슬라의 그 매출액은 뭐 한 서너 배 이상으로 껑충 뜰 걸로 예상됩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지겹더라도 좀 네.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좀 사고 싶어도 손이 근질거려도 좀 참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조금 늦게 사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매수하는 걸로. 다음 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로 해볼게요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